네, 안녕하세요. 12월 8일 마감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짜로 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 7개월 정도 마지막 영상 올려드리고 기간이 좀 지났는데 그동안 공백기가 있었고 좀 다른 컨텐츠 올려드리면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끝까지 제 컨텐츠를 봐주시고 인사를 남겨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우리 무료 봉사님이랑 뭐 발매도님, 파주왕개미님, 그 다음에 이름 빠뜨리면 서운해하실 텐데 또 누구 있지? 아, 이신의 커피님 맨날 시황을 외치셨던 이제 시황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부분을 좀 많이 다룰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시황적인 부분이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런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뭐 각종 이제 관련주들, 테마주들, 자,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먼저 진행을 해야지만이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댓글 리딩으로 하는 코멘트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자, 뭐 일단은 최근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이제 시황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따라가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최근의 시황, 큰 포인트로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3분기 이제 뭐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되면서 이게 이제 거의 9월 말 기준이에요. 9월 말 기준으로 시장에는 이제 큰 변화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올해 한 해로 보면은 되게 힘든 시국이었잖아요. 이제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인플레이션 문제, 그다음 경기 침체, S의 공포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힘든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저점에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다던가 데스켓 바운스가 나온다던가 뭐 이러한 것들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제 시그널 중에서 하나가 나왔던 게 바로 9월 말일에 나왔던 부분인데 그게 뭐였냐면은 대기업들 중심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게 거의 이제 9월 말일 기점이 많거든요. 보통 이제 대기업들이라고 하면은 뭐 일부 섹터는 매수를 하는데 일부 섹터는 또 매도를 하고 뭐 이런 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자 이게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아 이제는 정말 싸다 저점 매수가 유효하겠구나라는 심리가 반영이 된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외국인 매수 자금이 계속해서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동안 이제 지금 나중에 이제 중국이랑도 이제 비교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그동안 이제 대신에 중국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월 말이 되다 보니까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내년에 대한 이제 전망치를 많이 내놓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뭐 3천도 있고 이제 뭐 4,300까지 보는데 이렇게 갭 차이가 좀 크긴 한데 어 일단은 제가 가장 이제 공감하면서 봤던 내용이 내년에 이제 경기 회복은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회복이 된다. 그 중심에는 역시 이제 중국의 어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 봉쇄를 했었는데 자 이게 이제 회복이 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경기 회복이 이제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경기 침체는 피해 갈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유럽은 조금 힘들다. 자 요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중국이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자 그러면서 이런 외국인 자금이 한국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좀 아시아 증시에 좀 유입이 되는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딱 거의 한 두 달 정도 됐죠. 9월 말일부터였으니까 두 달 조금 넘게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계속 매수를 가져갔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계속해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가져가는 동안은
지수는 계속해서 회복을 할 것이다. 반등을 할 것이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 파는가가 중요했었는데 그 시그널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거든요. 지난주 팔더라. 자, 이 2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뭐 CPI 발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FOMC 의사록 공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완전 이제 매파로 돌아선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11월 30일 날 이제 파월이 이제 연설을 한다 했었을 때 시장은 약간 좀 불안감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매파로 완전히 돌아선 파월이 또 핵폭탄급 발언을 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결국 또 되게 좋은 얘기하면서 또 시장이 올라갔었잖아요. 만약에 CPI나 뭐 이런 것들이 안 잡히고 뭐 악재가 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 어차피 이때까지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팔 때 그거 확인하고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제 대응의 영역이 되거든요. 자, 근데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자, 그러다가 최근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팔더라. 자, 그게 왜 이런 부분이 나왔냐면은 바로 지금 요 부분 때문이거든요.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그 자금이 중국으로 조금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중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거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시그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일정 자체에는 또 CPI 발표가 있고 FOMC 발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락장이죠. 시그널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포착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 주가 하락장이고,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올라갈까?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를 봐야 되는가? 일단은 하락장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저점 매수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 테마주를 당연히 보는 게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리오프닝이나 이제 한동훈 관련주 쪽으로 제가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올라가는 섹터 기본적인 사항은 뭐가 있죠, 여러분? 보통은 지수 하락을 하게 되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원인에 따른 관련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수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사태 전쟁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뭐 식량 관련주라든지 뭐 전쟁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갔었는데, 자, 이번에 지수 하락의 경우에는 특별한 그게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뭐 신규 상장주라든지 아니면은 스펙 관련주 아니면 무선주, 그 다음에 이제 품절주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개별 테마로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지수가 하락할 때 갈 거 없으면 간다라고 좀 대명사가 된 게 있죠. 그게 이제 정치 테마주기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이번 주에 기본적인 전략이 이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좀 봐야 되는 흐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쪽으로 좀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엔데믹 관련 리오프닝. 자,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게 테마라는 게 항상 그래요. 한동훈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자, 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중국이 봉쇄를 계속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 더 큰 전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평생 앞으로 지구가 지금 2022년인데 2222년까지 계속 마스크를 쓸까요? 벗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은 어차피 해제가 될 부분입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 테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큰 흐름에서 봤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아니면은 뭐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일단 중국 관련해서는 원래 관영 매체,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3년임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일단 관영 매체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이제 코로나 봉쇄 정책을 뭐 15개 항목 중에서 한 10개가 앞으로 나올 거를 보니까 완화적이더라고 이미 보도가 나왔었어요. 아, 그때부터 이거 조금 더 빨리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그 전에 그 전 단계로 가더라도 우리나라가 실내 마스크 해제가 남았잖아요. 실외 마스크 해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인데 이게 이미 겨울철 재유행만 마치면은 실내 마스크 해제한다라는 게 이미 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미 네, 딱 정해져 있고요. 요걸로 인해 가지고 또 기간이 단축이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더 이제 단축이 되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더해진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중요한 키워드였죠. 이제 중국에서 백지 시위를 이제 전국 단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이고, 그러면은 일단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기 전부터 홍콩 증시가 6% 급등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도 이미 카더라를 통해 가지고 홍콩 증시가 이제 이런 거 이제 완화 정책을 한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중국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기대에 못 미쳤죠. 그러면서 이제 백지 시위가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회주의 국가가 이걸 받아들인다고? 라는 또 의외성이 나와버렸네. 제가 이제 시장에서 테마나 이제 모멘텀을 볼 때 신선함과 의외성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보면은 상당히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렸죠. 중국 시장이 이제 개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 이제 경기 회복을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뭐 이게 다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중국도 실제적으로 완화 정책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땡겨지는 거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저점을 잘 노리면 되겠다라고 이제 관심을 시작을 한 상태에서 관심 있게 이제 관련된 뉴스들을 이제 서칭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이제 기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생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이 신선함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꾸준히 이제 시청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제가 유리목이라서 잘 깨져요. 그다음에 저는 거의 이제 서울말을 쓰는데 가끔씩 나오는 이제 사투리 정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동훈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넌지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새로운 거 나온 거 이거만큼 신선함을 대표하는 게 있을까요? 거기에서 예전에도 이제 계속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세상에 없었던 게 새로 나오면서 이게 이제 히트를 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큰 테마로 보면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딱 하나가 바로 떠오른다 라고까지만 멘트를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항상 이제 뭐 정치에서도 항상 새로운 인물을 항상 좋아해요. 새로운 정치. 이때까지 새로운 인물이 나왔을 때 강하지 않았던 테마는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조금 일찍 꺼지는 것들은 있었지만, 지금도 지지율 조사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뭐 이낙연, 이재명, 뭐 유승민, 안철수, 뭐 홍준표, 뭐 여러 명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뭐예요? 새로운 인물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한동훈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처음 이제 지지율에 들어갔었을 때 4%가 5%로 시작을 하면서 한번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인 이력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또 뭐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대선이라는 게 매 주기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테마 중에서도 좀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에선 정치 테마주인데, 한동훈 관련주는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언제 잡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분기점 뭐 트리거로 작용했던 부분이 바로 뭐였냐면은 바로 여당에서 국민의힘이죠. 전당대회 일정이 나왔어요. 자, 이러니까 당연히 한동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나왔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대로 이제 뭐 유승민은 출마 선언하고, 오늘 뭐 안철수 출마 선언하고, 자, 이렇게 되면서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긴 했었어요, 어제까지는. 오늘 또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그럼 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한동훈 관련주가 끝이 났느냐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아니다. 왜냐면은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2월에서 3월 잡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하더라도 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또 최근에 계속 또 맞으면서 더 인기가 커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총선도 있고요. 그 다음 뭐 대선까지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네, 한동훈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봤었을 때 최근에 이제 움직임 뭐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생각해서 보면은 참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쉽게 접근하면은 참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이제 당장 내일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집니다. 어, 당장 내일 수익을 내면 가장 좋죠.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러려면은 한 요만큼 노력을 해도 되는 거를 요렇게 하려면은 이만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렇게 못했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육아를 해야 되는 부분, 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면은 또 쉽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장 이번 주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품절주, 지금은 이제 무증 테마주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랑 같이 묶이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제 중국 이제 리오프닝에 따른 이제 관련주가 이렇게 그래서 히트를 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관련 종목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공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 관련주잖아요. 자, 뭐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제 화장을 한다. 화장을 하면 어디를 나가겠죠? 안 나가는데 집에서 화장을 하나요? 잘 안 하지 않나? 우리나라 안 하던데요.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의류 쪽으로 이제 엮일 수 있고,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유통 관련주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엮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좀 크게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요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이제 항공주나 이제 의류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태평양 물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FNF 홀딩스, 자, 얘네들도 이미 3분기 때 많은 힌트들이 나왔어요.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사태 이전의 매출을 넘어서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분기는 오히려 더 성수기다 보니까 이제 올해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3분기 때 리포트가 다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공주도 당연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기도 하고요. 이제 3분기 때부터 실적이 많이 돌아섰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마감을 잘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회복, 경기 회복 때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제주항공이고요. 태평양물산, FNF 홀딩스 다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테마까지 엮이면은 제일 좋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것들,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왔던 거,
요거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파월이 갑자기 왜 비둘기가 되었느냐. 자, 파월. 자, 연준 의장. 우리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던, 네, 파월 연준 의장인데, 자, 이번에 약간 좀 비둘기적으로 돌아섰어요. 자, 그 배경에는, 자, 예전에 파월이 금리 인상을 계속 안 했었어요. 이제 뭐 전쟁 이슈도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되고, 그전에는 이제 자이언 자이언트 스텝. 네. 그다음에 뭐 그전에 이제 빅스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자, 요렇게 됐잖아요. 뒤늦게 하니까 이제 급하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면은, 네, 시장에 이제 과부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초반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려갔다라고 하면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늦게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게 된 게, 자, 인플레이션 봐라, 니네가 금리를 빨리 안 올리니까 하고 압박을 받았어요, 파월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혀간다 하면서 자신감을 얻으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파월이 다른 압박을 좀 받고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올리니까 니 때문에 이제 경제가 망한다. 인플레이션 잡으려다가 경제가 망하겠다. 라고 이제 또 압박을 막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살살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 기점이 이제 12월 달 FOMC 때부터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은 이제 판단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휘둘리잖아요. 예전에도 뭐 그걸 못 해가지고 압박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미 좀 과하죠. 네, 이거를 미리미리 좀 조정을 잘하면 좋은데 또 압박을 넣으니까 이제 또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네, 솔직히 되게 일을 좀 못하시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요래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FOMC랑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네, 결과가 나올지 같이 한번 좀 지켜보는 거를 중점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외모 지상주의. 자, 네이버 웹툰이고 저도 보고 있는 웹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넷플릭스죠? 네, 잠시만요. 네이버 웹툰 원작 애니 외모 지상주의 넷플릭스 오늘 공개한다. 자, 네, 박형석, 네, 이거 장현, 서영은, 아무튼, 네. 자, 이게 일단은 여기서 넷플릭스가 넵툰 그 IP를 활용해서 제작하는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징성이 있고요. 이게 지금 해외에서 지금 8년째 네이버 웹툰 인기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영어, 일본어, 태국어 등 9개 언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글로벌 누적 조회수는 91억 뷰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기사를 봤었을 때 이미 이제 저도 이제 이게 학원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인기가 많았고, 저 어릴 때부터 짱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학원물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일본도 이제 문화권이 비슷해서 이제 그런 게 좀 인기가 많았고, 이게 이미 지금 여기 동남아, 중국이랑 동남아권에서는 인기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어떻게 다가갈까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거를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일단은 애니 덕후입니다. 네, 애니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어, 일단은 그 네이버 웹툰을 토대로 드라마나 영화는 제작이 많이 됐어요. 최근에는 뭐가 있었죠? 일단 웹툰을 이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이거 히트 쳤죠. 이게 이제 nep튠을 이제 드라마 한 거고, 오징어 게임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일본 옛날 애니메이션에서 좀 따온 스토리긴 한데, 뭐 그런 말들이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앞으로 이제 또 방영되는 기대작들,
또 이제 웹툰 기반이 되게 많고, 뭐 유미의 세포들 이런 것도 다 웹툰이었고, 자 이런 게 이제 웹툰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웹툰 기반으로 뭐 영화나 이제 드라마는 히트작들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많이 약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웹툰 만화가, 만화 애니 하면은 원래 일본이 거의 종조국 수준이잖아요. 일본이 이제 왔단데,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거를 좋아하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어요. 아, 최근에는 이제 한국 게 더 재밌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다라고 했던 게 뭐 때문이었냐면, 이게 나 혼자만 레벨업? 나 혼자만 레벨업. 요거는 이제 다음 카카오 쪽 거거든요. 자, 이때부터 약간 그런 기류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웹툰이 점점 이제 점유율을 좀 차지해 나가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되냐 안 되냐에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이번에 이제 외모 지상주의가 넷플릭스에서 반영이 되는 게 어떠한 기록을 남기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물론 결과치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오늘 저녁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실사화를 했었을 때 아니면 애니화를 했었을 때 이게 OST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잘 연출을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성우 더빙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원작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잘 살리냐.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 연출적인 부분에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해왔어요. 근데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아직 그런 이제 역사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잘 됐다, 뭐가 이제 외모 지상주의가 잘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웹툰 IP로 애니메이션화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외모 지상주의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제 일본에서도 계속 이제 이세계물이 되게 인기를 아직도 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 현실에서 약간의 이세계물이 들어간 컨셉이거든요. 아무튼 요거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기대감이 올랐고, 그 다음에 시청률 때문에 한 번 더 올랐고, 그 다음에 OTT가 50개국 1등을 하면서 또 올랐었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게 잘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앞으로 이것도 이게 될 수도 있고, 이때까지 이제 K 컨텐츠라고 했었을 때 그동안 이제 뭐 한류의 이제 K 팝이나 뭐 드라마는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이제 많이 이제 영역이 확대가 된 거였고요. 그동안 이제 K 드라마에서는 솔직히 이제 뭐 아시아 지역 중심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막 영역을 넓혀가는 거였고, 그 후속 주자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을지. 근데 드라마가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이게 전부 다 이제 웹툰 기반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거까지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게 대박이 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외모 지상주의 이제 작가라고 하는데, 잘생기셨어요. 근데 이분이 더 잘 되면은 좀 배가 아플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바타 관련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애매율, 이걸 좀 말씀을 드릴까 좀 애매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좀 참고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매율 1등을 하고 오늘은 이제 빠지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이제 좀 신규주로 좀 올라가는 애들은 있었어요. 뭐 하이크 코리아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MSD 테크, MDS 테크야, MDS 테크. 네. 자, 요런 게 이제 오늘 좀 신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뭐 원래 올랐던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빠졌고요. 그동안 오른 거에 대해서 빠지는 거죠. 어느 정도 좀, 네, 차익 실험 물량들이 나오는 건데, 뭐 콘텐츠리 중앙? 네.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 비하면은, 저는 솔직히 아바타 2 관련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생각보다 크진 않거든요. 그 이유가, 예, 이건 참고적으로 봐주세요. 왜냐면은 개인적인 취향이 약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은 외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야 되게 뭐 재밌다고 하는 그 왕자의 게임 그것도 전 중도 포기했거든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약간의 이제 선입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은데 저는 일단 이렇게도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마블 시리즈에서 이제 뭐 마동석 마블리가 나온다라는 것도 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흥행했던 뭐 탑건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음, 자, 요거랑 이제 외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는 뭐 오징어 게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또 우영우 하니까 김밥 먹고 싶네. 네, 우영우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오징어 게임 우영우, 재벌집 막내 아들. 자, 왜 생각보다 그게 크게 관심이 없냐면은 저는 일단은 되게 테마나 이제 모멘텀을 볼 때 좀 큰 것들 중심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그것만 공략을 해도 수익 내는 데는 충분하니까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일단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호평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시사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겁나 재밌고 뭐 와 이거 진짜 작살나고 뭐 난리가 났어요. 3시간 10분인가요? 엄청 길죠. 그 다음에 이게 13년 만에 나오기도 했고요. 자, 뭐 다 호평입니다. 호평이라서 뭐 기대감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뭐 그러고 해서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ML도 1등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테마를 볼 때 어떻게 본다 했죠? 네. 신선함, 의외성을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자 예를 들어서 뭐 헐리우드의 유명한 기획사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작품, 네 아바타 이걸 이제 13년 만에 내놓는다. 마블 시리즈에서 이번에 새로운 뭐 영웅들 나와가지고 아니면 영웅들이 총 집합을 한대. 뭐 이런 것들. 자 여기에서는 이미 기대치 그다음 이미 나와 있는 것들 시리즈 뭔가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라고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마블 시리즈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마블 관련주가 막 크게 움직이거나 이런 기억이 딱히 없습니다. 저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바타가 처음 나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명을 봤대. 근데 이번에 10억 명이 봤대.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결과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했었을 때는 일단 13년 만에 나왔다 라는 부분 말고는 그다음에 이제 시사회를 봤던 사람들이 너무 호평을 한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인 기대작이라는 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게 테마가 강하게 가려면은 전혀 기대감이 없었던 저기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와 이걸 했는데 그때 당시에 넷플릭스 78개국이 전부였는데 전 세계에 다 1등 했었죠. 센세이션 일으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린 뭐 우영우 같은 것도 저기 조그만 나라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나는 거랑 전부 다 이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나오는 것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신선함이나 의외성을 이제 첨부를 했었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접근 방식이니까 참고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네 일단은 좀 정리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좀 봐야 되는 포인트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한 2가지 테마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저기 실시간 댓글 리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